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손에 컸죠. 할머니 손에 컸고 초등학교 한 4학년 말 그때까지 할머니가 계속 쭉 키워주셨고 저한테 아이고. 엄마이시자 할머니시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아버지랑 또 그때 또 그 어머니랑 뭐 살게 됐는데도 그냥 평생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쭉 할머니랑 살다 보니까 적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할머니한테 10원짜리 이렇게 모아서 약국 가서 할머니한테 맨날 전화하고 보고 싶다고 할머니도 맨날 우시고 그러다 가끔씩 주말 되면 혼자서 항상 할머니 보러 가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할머니 품에 이렇게 안기면 그냥 사르르 뭔가 다 녹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항상 많이 마시면 이제 할머니 생각도 많이 하면서 약간 우는 것도 받고 나는 아니 그거는 그때 한번 그런 거고 좀 우울해지는 게 없잖아 있었지. 아. 주사 아닌 주사가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근데 막 엉엉 애기처럼 막 우는 거 보니까 나는 또 막 그렇게 우는 거 보면 난 또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막 오빠가 할머니 하면서 막 우는데 난 그때 진짜 너무 내가 뭐 해줄 수가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겠다 이런데 이제 막 또 그러긴 너무 또 사랑하고 하니까 또 그렇게 헤어질 순 없고 근데 이제 만약에 술을 마셔서 그게 해결이 되고 뭐 그런 거면은 좋은데 뭐 마음에 그게 좀 내려가고 이러면 그거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막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할머니가 생각하시기에도 우리가 행복한 게 좋으시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할머니가 오빠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를 좋아하실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오빠가 지금처럼 막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고 하는 거지. 아, 좀 맵네. 평생에 그 마음의 병인 것 같아 할머니라는 게. 근데 그게 뭔지 나중에 느낀 거는 그게 엄마였지. 근데 그 사랑을 대신 할머니가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였어 할머니가. 그때부터 그냥 아예 멘붕이 돼버리니까 진짜 막 너무 힘들더라고. 나도 옛날에도 그랬어.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고 막 애들이 힘을 주고. 근데 항상 알겠는데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인정을 하고 딱딱 그러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진짜 솔직히 맨정신에 얘기하기 싫었나 봐. 내가 계속 회피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 만나고 인간답게 자기 만나서 이렇게 진짜 지금 할머니에 대한 그 정이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렇죠. 할머니 생각하면 이제 눈물 나고 그런 거죠. 충성충이요. 네. 심을제요. 이것도 어머니고 이건 아버지에 해당돼요. 하늘은 아버지, 땅에 해당되는 건 어머니, 요 가운데는 나야 사람. 천지인. 아 그래서 천지인. 근데 지금 여기서 본인은 이제 축자가 맨날 가슴 아픈 일이 많아. 여기 우라병이 생겨서. 왜냐면 이거 봐. 가운데 축자에다가 마음심이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심. 마음에 내 위에 그 내내 파갔잖아. 지금. 마음의 가운데 자기 가슴에 칼을 꽂을 만큼 인내하고 참아야 충신이 되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죽어줘야 충신이 돼. 그 웬만하면 안 써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얘가 수고 주니까 엄마한테는 내가 효도를 해. 요 이름은. 근데 이 엄마가 하나, 둘, 셋이나 있어.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려서 엄마가 젖을 주다가 우유 주다가 옆에 집 할머니가 나를 도와줘줬다든가 해서 어머니가 이제 셋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저 원래 본명이요? 저 원래 본명이요?
실제로 친어머니는 없었지만 두 번째 어머니, 세 번째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키워준 거를 봤을 때는 진짜 할머니 큰 할머니가 고모 키웠어. 작은 고모가 저를 키워줬는데 저 3이라는 숫자가 이러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데 갑자기 그걸 말씀하셔갖고 또 아버지는 또 여기 보면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네. 아버지하고는 인연이 없어져 요 이름이. 부모님 인연이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 집을 나와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커야 돼 요 이름은. 아 저 진짜 그렇게 자수성가 했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생년을 한번 대봐요. 80년 8월 19일이요. 새벽 1시 15분이요. 축신 한번 빼봅시다. 이 할아버지 때 가서는 엄청 좀 잘 지냈다. 잘 살았다 이렇게 보거든 이 사주를. 근데 아버지 때 와서 가진 거야 이게 다. 여기 있는 나는 다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있는 나는 다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사주. 할머니 저기 손주 며느리. 손주 며느리랑 같이 왔어요. 손주 며느리 이쁘죠? 근데 내가 좋아하면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내가 뭐든 바라보는 시각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할머니 영향이 또 많이 있어서. 아 할머니가 계셔서 저희 봤으면 진짜 좋아하실 텐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결혼을 해서. 근데 늦게 결혼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 그럼 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예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약간 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좀 하여튼 높이가 있는 산에 이제 우리 소풍을 갔는데 친구들은 다 엄마가 오셔갖고 나중에 도시락 김밥 주고 막 그러는데 나는 한 20-30분 지나서 약간 쩔뚝거리며 한일고 무릎이 안 좋으셨는데 수술하셔갖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게 할머니가 먹는 게 싫었나 봐. 다들 엄마인데 내려가요 할머니 가요 막 내가 그랬어. 그래서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다가 내려갔는데 한참 있다가 내려갔죠 우리는. 난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졌는데 딱 갔더니 할머니가 우셨나 봐. 눈이 양쪽 눈이 완전 이렇게 부으셔갖고 있는데 안 우신 척 나한테는 했지. 그러니까 할머니는 나를 손자지만 자식처럼 키우셨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러우셨던 거지. 성인이 되고 나서 계속 그냥 평생 좀 죄송스러운. 그래서 내가 오빠 대신해서 싸웠어. 근데 우리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처럼 쌌네 또. 진짜? 그래도 뜻깊다. 처음 왔는데 할머니한테 드릴 수 있으니까. 할머니가 항상 TV에서 내가 막 묻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뭐 보이시나 봐. 내가 열심히 할수록 할머니가 전화가 오셔. 힘든데 아닌 척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진짜 할머니 말이 맞아. 내가 그럴 때였어. 고민 많을 때 약간 더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더 힘내려고 오바도 하게 되고. 어떻게 내 눈만 봐도 딱 아시나 봐. 아셨을 것 같아. 할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맴도네. 사진으로 봤지만 그래도 사진만 봐도 되게 인자해 보이시더라고. 닮았어. 코랑 전진이가 인물가. 많이 닮았어요. 계속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는 그냥 할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특히 생일 때. 근데 요즘에는 내가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내가 해드리고 싶다.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딱 했을 때 할머니가 드시고 좋아하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거 할머니 손맛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에 해드리면. 저를 중학교 때부터 저를 지켜주시는 저희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고, 그리고 제 여동생과 여동생 남편이 저희 집에 처음으로 오기로 한 날입니다. 제 여동생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저를 키워주셨던 두 번째 어머니 딸이고요. 제 어떻게 보면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인데 저랑은 지금도 연락을 잘 하고 만나는 동생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오늘 또 집에 그 부부가 오는 날이어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 너무 귀엽다. 어머. 그래, 내가 이렇게 너무 귀엽다. 근데 둘이 똑같아. 내가 이렇게 챙겼잖아. 얘들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아니 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어머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내가 어머, 오빠의 진짜 보물이었대. 엄청 오빠가 또 아꼈구나. 어머, 나 그러네. 꼭 끼고 어디 다니고 막. 넘어질까봐. 꼭 끼고 넘어질까봐. 어머머, 이렇게 안고 있어? 표정 봐. 전진이 저게 잘 챙겨요. 예. 아니 저 때는 전진 씨도 어린 나이인데. 저도 완전 동생을, 어린 나이. 챙기고 있었군요. 저도 7살? 아이고. 어머. 저 때는 한 8살 때. 저기서 아주 뭐 되게 둘이 뭐 어렸을 때부터 각별했고. 너무 이때 귀엽다. 이 자전거가 딱 생긴 거야. 응. 우리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얘를 자전거 막 태우고 나를 태우고 내가 나도 어렸잖아 이때 초등학생이잖아. 신나 보인다. 얘를 태우고 내가 너 기억나? 날 태우고 진짜 버스로 어. 농담 아니고 내가 승무정거장 승무정거장까지 갔어. 얘를 그때부터 태우고 체력이 좋았네요. 컸는데. 근데 재밌다고 괜찮아 꽉 잡아 기억나지? 대단하다. 그래서 갔는데 어. 갈 때는 좋다고 갔지. 그러니까 오는 시간은 생각을 못한 거야 우리가. 갈 때는 신나게 막 갔어. 가다가 이제 좀 어둑어둑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그때 이미 밤인 거예요. 근데 막 엄마 아빠는 우리 없어진 줄 알고 그치. 막 찾고 어떻게 했어? 막 난리 났지. 그냥 우리 어쩔 밤에 수 오지 없이 않았냐? 돌아. 거의? 형이 또 열심히 밟아서 왔겠지. 혼났지 뭐. 너무 그래서 귀엽다. 나는 어릴 때 기억 거의 없는데 이런 귀여워. 기억들이 조금씩 있어. 맞아. 그리고 막 어. 그 초등학교 때 저는 2학년이고 오빠가 그때 6학년? 그러면은 학년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근데 등하교를 항상 같이 했어. 학교를 갈 때 뭐 친구들 만나서 가고 막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데 오빠는 내 손 꼭 붙잡고 어머. 그러고 막 계속 가고 올 때도 거의 대부분은 이제 막 나 기다렸다가 듣고 응. 그랬지. 데리고 오고 막 그랬어. 그리고 응.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 오빠한테 좀 고마웠던 순간? 어. 막 그런 게 있는데 어. 근데 어렸을 때 내가 오빠랑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같이 살고 응. 그 이후로는 또 같이 못 살았단 말이야. 아, 그럼 어. 그때까지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줄 때 이제 그때 데뷔 이후? 네, 내가 엄마랑 저밖에 없으니까 근데 또 엄마가 또 일하시고 그러니까 뭐못 올 수도 있고 좀 그랬는데 이제 오빠가 어떻게 그때 유명할 때잖아요. 에이 뭐 유명해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아유, 근데 아는 난리가 사람만 났어요. 알지.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학교가 막 난리 나고. 근데 그때 오빠가 와줘서 쉽지 않잖아. 스케줄도 있고 하는데. 스케줄 없었어? 네. 스케줄 없었어? 그때 와서. 그래? 그냥 숙소에 있었어. 그래서 나가고 싶었어. 아 그렇구나. 나 얼마나 알아보냐 인지도 테스트하러 하러 물었구나. 농담이지 그냥. 그때 되게 고마웠어요. 어, 그러니까 아빠 그랬겠다. 같고. 이래저래 엄마 아빠는 이혼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야 그래도 오빠가 옆에 있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있으면 또 가고 학교 앞으로 가고 뭐 했던. 오빠가 내 오빠라고 그냥 알고 있었는데 다 커서 오빠가 이복 오빠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그게. 난 좀 다 커서 알았거든. 아, 오빠는 진짜? 언제 알았어? 나는 대박이었던 게 뭔지 알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딱 와서 5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야. 어떻게 이런 그림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에. 내가 어릴 때 계속 할머니랑 있다가 고모들 손에 크다가 갑자기 내가 여기 와서
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그냥 갑자기. 그래서 뭔가를 내가 찾은 거야. 이 가족 증명서 있지. 그거 어릴 때? 오, 갑자기 그게 생각나. 그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랑 아빠랑 이거 입력을 한 게 얘가 태어날 때부터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뭐지? 이제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고모랑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어르신 놀란 거야. 초등 어린 물어봤어. 어린 국민학생 어땠나? 애가 어떻게 이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고 어떻게 캐낼 줄 몰랐던 거야. 형은 혼자 알았는데. 나 혼자 알아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고모한테. 그러니까 고모들이 놀라는 거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솔직히 속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거야. 나도 내 그냥 동생인 줄 알아서 너무 좋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야. 그냥 내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이복 동생인 거야. 그럼 엄마가 다른 거야? 나는 그걸 찾아보고서 내가 알아낸 거야. 근데 얘한테만큼은 나쁘게 싫게 하고 싶지는 막 않은 거야. 형이 무슨 내 동생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 어린 나이에. 나는 그러면은 내 친엄마 또 갑자기 친엄마에 대한 그 궁금증이 그때 더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약간 예민할 때인데 더 또 나이가 나이대로 딱 막 그럴 시기였어. 예민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가장 이제 힘들었을 때였지. 내가 고등학생, 그치, 중고등학생. 오빠가 은근히 세롬이 얘기 많이 했어요 나한테도. 나 오빠 얘기 안 했는데. 나 오빠 얘기 안 하는데. 했는데 뭐라고? 형한테는 뭔가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라고? 그럼 어머님이랑 오빠는 오빠 중학교 때? 중2 때? 만난 거예요? 그때 그때 얘가 어땠는지 알아? 어땠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 얘기조차도 꺼낼 수가 없었어. 딱 그 느낌이 길냥이. 반항심에 그냥 여기 미간 딱 이렇게 하고 중학생 말도 없고 때도? 먼 산 쳐다보고 맨날. 아 진짜? 드라이하고 이렇게 교감도 잘했는데 이상하게 얘가 처음부터 나를 따랐어. 굉장히 따랐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네. 성격적으로 제가 기대고 싶었는지 금방 친해졌구나. 가까워지고 친해졌던 것 같아요. 중2면 사실 되게 예민하시고. 예민하지. 가장 예민했을 네. 때였는데 그나마 어머니 때문에 조금 제가 마음을 열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 너가 믿을지 모르겠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이혼하고 또 결혼을 하겠냐? 근데 아빠가 얘를 데리고 이제 딱 그 지하로 왔는데 결혼하자 그래서 안 한다 그랬는데 춘자야 왜 아빠랑 결혼 안 하냐는 거야. 그리고 학교 갔다 토요일 날 나 레슨 안 하는 맞아. 날은 침대 누워 있으면 갔다 와서 이렇게 딱짝 누워 그 큰 놈이 큰 놈이 여기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데 내가 뭔가 얘한테는 할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결혼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나 이놈 아니면 결혼 안 했어. 나 사실은 얘 해준 거가 없어. 이게 웃긴 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해준 것만 기억해. 그 도시락은 내가 이쁘게 싼 거 맞아요. 기억나지? 아 도시락. 근데 그게 네가 와서 그랬어. 이쁘게 싸지 말라고. 이쁘게 싸지 말라고. 애들 다 뺏어 먹는다고. 아 너무 예뻐. 그치. 맞아.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얘를 진짜 좋아했거든. 이뻐하고. 나 질문 있어 너한테. 얘를 중2, 중3 때부터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한 번을 왜 나한테 땡깡을 부리나 어리광이라는 걸 안 부리니? 어머 나 그런 거 마미 나 그런 거 싫어 라든지 아니 왜 그래 뭐 이런 거. 그래도 대화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 오래 같이 살질 않아서 그러지.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좀 얘를 편하게 대했는데 나이 좀 들어서 만나서 그런지 그게 거리감을 네가 혹시 계속 느끼지 않았나. 내가 아침에 얘 공연이 있어서 뭐 아침에 하면 하지 말라고. 자기 안 먹는다고. 근데 해놓으면 먹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이렇게 착하게 보이려고 그랬나? 아니 그게 이게 이거야. 힘드실까봐 근데 하지 말고. 지금 와이프한테도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 뭔가 원할 때. 그러니까 내가 자기야 나 밥 좀 해주면 안 돼? 왜? 그럼 이게 어릴 때부터 버릇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하는 것도 싫었고 오케이, 오케이, 아픈데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난 싫었던 거야.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걸 더 하는 거를 나는 그때 바라지 않았나 봐. 그냥 그전에는 못 싸가고 안 싸갔다가 싸가니까 그것만으로 감사한데 막 그치. 이렇게 하시는 게 나는 싫은 거야. 그냥 팍팍팍 이렇게 그냥 해도 나는 감사한데. 땡큐인데. 그러니까 노란 6학년 5학년 6학년 때 저는 거의 식사를 혼자 나가서 그렇지 뭐 이제 항상 사 먹고 챙겨준 분들이 없으면 뭐. 네 그래서 힘들게 좀 하여튼 그런 너무 힘들었던 추억이 있다 보니까 약간 무의식적으로 저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좋으신 분이고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내가 뭐 이래서 또 혹시 어디 사라지시면 어떡하지라는 맞아요. 어떤 그것도 아이로서의 그 두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마미에 대해서 내가 미안함 고마움만 있지 내가 뭐 섭섭하거나 이런 건 없지. 근데 오빠는 그 호칭이 계속 마미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가 이제 나를 부르면서 있잖아요 이랬어요. 그때 할머니가 있잖아요가 뭐냐고. 엄마라 그러라는 거야.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머니가 쿨하시구나. 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그냥 이렇게 얼룩무리는데 이제 사람 신화 애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마미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미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랑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편하게 엄마라고 그냥 하기 그러면 이렇게 마미로 하자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좋아 나는 뭐든지. 얘가 안양에서 왜 그 신화 맷집 때인가 마지막 공연 왜 중앙공원에서 할 때 그 집이 가까우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애들이 그 세팅도 하고 뭐 옷도 갈아입고 이러려고 왔었는데 그 창문 열어놓고 여름이라 이렇게 레슨을 하고 있는데 엄마 그러더라고. 엄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딱 내다보니까 얘가 그 밖에서 이제 엄마 그런 거야. 근데 엄청 놀랐지. 그러니까 신화애들 이제 다 있는 데서는 이제 엄마라고 부른 거야. 나는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남는 거야. 기분도 좋고 마음도 아프고 그랬지. 시간이 진짜 빨리 흘러. 잘 자라줘서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예전에 근데 어머님이 오빠 찾아주셨다고. 저 엄마가 많아가지고 좀 설명해 가는데 아니 어머니 갑자기 저 말을 하셔갖고 저 말씀을 얘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술을 먹고 들어오더라고. 얘를 이제 거기서 만나 대화하고 이랬는데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생모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아는 거 이제 들은 대로만 얘기해 줬는데 집에서는 이 뻥끗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할머니 집에 가서 그랬어. 얘 생모 사진 다 내놔라. 얘가 뭔 잘못을 해가지고 얘가 왜 눈치를 봐야 되냐. 어른들이 얘 묻기 전에 다 얘기해줘라. 엄마 어떤 사람이었고 아빠는 어떻게 만났고. 근데 다도 얘기 안 했더라고. 한마디도 안 했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 또 더 못 물어보게 되고 계속 내가 어느 정도는 궁금한데. 눈치밥을 아는데 계속 피해가니까 네, 세상에. 고모들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와 고민과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알아야 될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너무 슬퍼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어.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를 해서 나 깜짝 놀란 게 이상에는 자식을 버릴 엄마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 상황이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러지. 자식을 버릴 수 있는 엄마는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게 싫은 거지. 얘가 그 엄마가 버렸다는 애로 자라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왜곡하고 그 자기 낳은 엄마를 원망하는 애가 어떤 애가 되겠어요. 그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애를 크겠어? 그렇게 그치. 그게 제일 위험했지. 그때 술 먹으면서 내가 그 약속을 했어. 네가 성인 될 때 네 엄마가 러시아에 있어도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와, 너 신기한 거야. 어떻게 쳐야 돼? 어머. 내 친구 경기 고등학교 선생했던 애가 있어. 걔 교사증 갖고 얘 고모 친구거든. 고모 다니던 학교 가가지고 교수증 내놓고 그래서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이제 거기서 받아가지고 또 구청인가 거기 가가지고 사연을 얘기하고 걔가 또 보증 쓰고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 낮에 갔어. 그 주소를 딱 갔어. 아빠는 저 밖에 기다리라고 그러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네 누구세요? 그래서 당신 20년 전에 낳은 아들을 내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엄마인데 잠깐 내려오실래요? 이랬더니 당황을 한 거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 각오는 했대. 내려온다고. 그래서 만나자마자 술을 한 잔 먹였어. 그리고 놀라셨을 텐데 이제 사연을 얘기를 했어. 이렇다. 근데 그 다음에 만나는 건 모르겠고 난 아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나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랬더니 남편을 설득을 해달래. 그래서 남편을 또 만났어. 그 남편을 또 얘기를 했더니 그저 엄마가 괜찮다면 자기도 뭐 괜찮다고. 그래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제 만나게 한 거지. 처음 어머니 만났을 때 약간 그러니까 이제 친구랑 같이 갔단 말이야. 갔는데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늦게 결혼했대. 어머니께서. 하셨는데 그 결혼 늦게 하신 그 남편분도 나랑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허락을 했고 이제는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연락을 끊는 이유는 늦게 아기를 낳는데 아들인데 나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커가면서 뭔가 내가 형이 있다 이런 걸 알게 되면 또 사춘기 때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애 다 크고 중고등학교 이때 사춘기 때 말고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볼 수 있겠지만 나는 나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직접? 얘기를 하고 내가 연락 안 한 거였단 말이야. 아유 깊은 아주. 전스틴이. 그 엄마가 나한테 이제 전화 그 후에 세상 주리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숙소 앞에 이제 막 보약 같은 걸 아마 가져가셨나 봐. 어머니께서. 안 만나준다고. 그럼 어떻게 내가. 걔는 20년을 기다린 애인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얘는 아직 그게 소화력이 안 되는 애인데 애한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지. 근데 여자가 이제 답답하니까 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언니 하자고. 당신이랑 나랑 언니 동생 하면 촌수가 뭐가 되냐. 그때 나는 이제 그 아들을 아들이 또 나처럼 한창 때 힘들까봐 정신적으로 왜 저 사람이 내 형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나도 나이가 좀 더 들다 보니까 그거에 후회한 게 뭐냐면은 그 엄마랑 나와의 그게 중요한 건데 내가 그 기회를 너무 내가
무너뜨린 것 같다. 나도 전화번호 바꾸고 막 했는데 연락을 그냥 이렇게 할 걸. 나도 그때 어렸었던 거지. 20 몇 살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더 왜 그랬냐면은 나중에 막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신화 방송하는 거를 아시겠지?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후로 내가 연락 안 받고 그때부터는 어머니는 계속 내가 TV 나오거나 뭐 했을 때 계속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게 마음이 좀 쓰이는 거지. 차라리 내가 그냥 일반인이었고 날 몰랐으면 그래 행복하길 바래 잘 살길 기도할게 이럴 수 있겠지만 기도는 항상 해도 맨날 TV 나오고 막 근데 이게 미안하지. 내가 또 그렇지 그런 거지. 미안하죠. 마음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더 약간 뵙고 싶고 같이 이렇게 또 후회할까 봐. 할머니를 내가 원래 이렇게 해서 딱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 때문에 뭐 그런데 난 나중에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더 연세 드시기 전에 같이 또 보고 이렇게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다 같이 보고 이게 나는 참 되게 속이 후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활을 뒷번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옛날에 확실하지 않은데 뒷번호가 옛날이랑 보통 뒷번호는 잘 안 바꾸니까 언제 연락 온 거예요? 그때 그 일요일 날에 연락 왔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고 저희가 이제 맞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어디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고 이제 그 전화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형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해보셔서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손 떨리는 거 봐. 어떻게 나 너무 떨리겠다. 목소리 들으면 바로 알 것 같아요. 아씨. 근데 목소리 말고 약간 그 분위기는 통화를 많이 했던 게 아니니까 옛날에. 와, 미치겠다. 와 이거 와. 어떡해. 나 갑자기. 전화해서 뭐라고 해? 어디에 계시냐고? 보고 싶다고. 갑자기 뭐라고 하면 돼? 보고 싶다면서 왜 그때 연락 끊었냐? 그렇지 않으실 거야. 다시 보셨으면 다시. 끊었어요? 누가 끄는 거야? 엄마가 끄는 거야? 아니 네, 현진 현진이. 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다 시원하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오빠랑 결혼한 류이서라고 합니다. 네. 네, 오빠가 말을 못해가지고 지금. 네. 네. 어머니, 저도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오빠 한번 좀 바꿔드려볼게요. 네, 어머니. 여보세요? 아유. 잘 계셨어요? 자식이 엄마 보고 싶고 당연한 거 아니까. 아니 이거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진짜 나는 이거 뭐라고 때도 상관없어요. 이 목소리 딱 들었을 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좀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게 교차가 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는데. 근데 엄마도 아무 소리 안 났는데 끊었는데도 그걸 바로 알잖아. 그러니까요. 예전에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친엄마 만날 때도 네. 진짜 동물적인 느낌으로 딱 얼굴도 모르잖아요. 서로 모르는데 느낌이 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떨려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야 저분인가 보다. 저분이 여기 앉을 거야 했는데 진짜 딱 앉았을 때 이게 동물적인 이 교감이 이게 되는구나라고 느끼고 나서 이제 또 오랜만에 만난 거지. 이게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네 은근히. 떨리지. 이게 20년 만에 만난 거의 21년 만에. 마미한테 얘기 아직 안 했지, 오빠? 여보세요? 네, 뭐 하세요, 마미? 충재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너 이사야? 네, 네네. 어머니. 야, 너 몸 괜찮냐? 네, 네, 괜찮아요. 저희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 나야. 뭐, 굳건하지. 왜 세트로 전화를 해? 그 방송을 보시고 저기 방송국에 연락이 왔대요. 저기, 친엄마가. 어머. 아유, 잘 됐다. 너 어때, 기분이?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아니, 그러니까 만나 뵀냐고. 오늘 만난다고요. 네, 지금 기분이 지금 막 떨린다고 지금. 그래서 야, 축하한다, 진짜. 그냥 할 말 다 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근데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아니 옛날에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할 말이 나는 응. 왜 날 놔두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요즘에 통화하면서 느낀 거는 그분이 뭐야, 엄마? 엄마가 많아갖고 엄마 부자 됐네요 제가. 그래. 네. 그래서 그때는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안 했대요. 감정이 아직 저기니까. 그치. 근데 그래서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결혼도 했고 하니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통화를 하는데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그 아기의 미래를 위해 아기도 힘들까봐 막 그랬잖아요. 난 그래서 나중에 아기가 성인이 되면은 그때 근데 지금 그 아기가 몇 살이에요? 했더니 33이래요. 그걸 몰랐어. 알고 있대? 이번에 얘기를 했대요. 아기한테는. 걔도 놀랐겠구나. 뭐라고 했대요? 여쭤보니까
여쭤보니까 응. 놀래면서 좋아했대요. 아 정말? 정말로. 그래서 다행이다. 나 막. 왜냐면 이제 걔는 한이 없이 컸고 그러니까 제 의도가 원래 이런 거였는데 13년 늦었어요. 20살 됐을 때 딱 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예전에 뭐 저를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전에 저희 활동할 때 친구들이 야 너 신화 전진이랑 약간 야, 분위기 되게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 들었었대요. 그랬는데 신기하다. 나중에 엄마가 네. 얼마 전에 너 저게 너 형이야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놀라면서 좋아했다 이런. 이게 형인 거는 최근에 한 거였군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면 뭐 충분히 뭐. 남편분은 처음 연애할 때부터 알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야 그 저 엄마한테 내 안부 꼭 전하고. 네. 같이 나중에 언니 동생이 됐다 그래. 그러니까 같이 나중에 언니 동생해도 자고 된다고? 잘 지내시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아유 고맙고. 근데 제가 오늘 뭐 친엄마 만난다고 섭섭하거나 그러시지 않죠? 내가? 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을 거다. 아, 기분이 제일 좋을 거다. 마미가 제일 좋아하니까 기분이 더 아이고 좋네. 야, 이게 다 내려간다. 아이고 세상에. 근데 나 평생 동안 오늘 제일 축하한다. 저기 마미도 제 엄마예요. 누가? 네? 아니 마미도 제 엄마라고요. 마미도 제 엄마고. 너 혹시 저 심파 지금 하냐? 네? 서운해할까봐. 아니요. 너 나를 몰라? 아니요, 알죠. 근데 나는 그런 저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러게요. 알고 있는 얘기를 왜 해 지금? 촌스럽게. 그래 고마워 연락 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전화 기다릴게. 네. 네, 땡큐. 네. 언니 들어가세요. 형 이제 1시간 남았어? 진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래서 제일 해보고 싶은 엄마 건 만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뽑기 합니다. 나는 다 안 해봤으니까 다 다 해보고 해보고 싶은데 싶어. 그냥 그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응. 그래 제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가장 그래. 먼저 하고 싶은 그러면 거. 근데 그거를 오늘 하는 것 같아. 밥 단둘이 먹는 거, 밥 먹고 먹는 얘기하는 거.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응. 그냥 친한 엄마들 보면 같이 밥도 먹고 막 카페도 가서 차도 마시면서 또 얘기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자연스럽게 그치. 그냥 정말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말대로 가족끼리 이렇게 해갖고 뭐 여행도 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 같아. 서로한테. 근데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오빠가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엄마를 찾았는데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계시니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끔 막 고운 엄마의 손을 잡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세도 드셨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 안타깝고 좀 후회되는 건 있지만 그치?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지금 엄마랑 편하게 요즘에 통화하고 문자하고 이런 연락을 하니까 너무 지금 막 가슴도 막 허했던 게 막 한숨 쉬고 막 이러더니 지금 그게 좀 그니까. 되게 희한한 거. 맞아 오빠 옛날에 막 있다가 갑자기 한숨 여기가 쉬고 막 뻥 이러는 뚫렸어, 게 지금. 나는 진짜 오늘 만나고 나면 속상했는데, 더 그니까 더 좋겠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몇 분 안 남았어. 네, 이제 다 왔어요. 네. 심장 뛰어. 왔다. 힘내.
떨려? 아니, 괜찮아. 잘 만나고 와. 왜 울고 계세요? 이거 편지랑 이서 편지랑 나랑 같이. 하늘이 다시 연을 맺어준 나의 엄마에게. 엄마, 우리 엄마. 이제는 서로 울지 말고 웃어요. 이렇게 걸어오는 거 와이프랑 있는 거 보면서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 어머니 가시고 이제 나왔구나. 그래도 한 뭐 꽤나 몇 시간 얘기했나 보네요. 네, 몇 시간 3, 4시간 정도 먹으면서 했는데 3, 4시간 그냥 금방 온 거지. 한 2시간 있었나? 3시간? 3시간?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지도 몰랐지. 그러니까 너무 너무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갖고 그치. 어땠어? 어땠어? 되게 편하던데? 편했어? 처음 느끼는 느낌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신기하던데. 그래서 만나서 너무 좋았겠네? 그럼 너무 좋지? 친엄마를 만났으니까. 뭐 친엄마 그러니까 내 엄마를 만났으니까. 낳아준 엄마를 만났으니까. 근데 그때 뵀던 게 기억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나더라고. 너무 신기해.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랑 나랑 서로 이렇게 딱 보면서 내가 엄마한테 이게 닮았구나, 이게 똑같구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서로 막 느끼는 시간이었던 거야. 참 희한했어 그게. 내가 엄마랑 비슷한 게 너무 많던데. 어때? 말투가 나랑 얘기하다가 막 갑자기 엄마가 웃기게 뭔지 알아? 그러는데 일부러 말 끊고 나한테 화제 돌리게 하려고 할 때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나 이렇게 한다고. 말투가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한식 좋아하신다고. 뭐 좋아하신대? 엄마 나는 뭐 김치 다 좋아하지만 무를 좋아한다. 엄마 무 제일 좋아하고 애호박 좋아하고 두부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식성이 되게 비슷하더라고. 콩자반 좋아하시고 꼭 있어야 되는. 콩자반, 두부. 나중에 또 해드리려고. 한식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입맛이 다 엄마를 닮은 것 같아. 보면.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저한테 반찬을 이렇게 딱 해서 주시는데 이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인 거잖아요, 서로. 그때도 또 이 기쁨과 슬픔이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오는데 진짜 영화처럼 그동안에 이 혼란됐던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 사라지는 자기 자리를 느낌들이 찾아가는 것 같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좀 살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그럼 우리 전진 씨가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 그 외모의 모습에서 엄마는 지금도 예뻤어요? 네네. 굉장히 키도 크시고. 미인이시지. 네, 미인이시고 그리고 약간 은근히 또 그 선생님처럼 약간 그 여장부 느낌도 좀 있으시고 이제는 반대로 저한테 이제 그만 울자. 이제 안 울게. 근데 앞으로 우리 행복한 일만 하고 이런 느낌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엄마를 진짜 더 닮은.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그 셋째 어머니 만났을 때 언니 동생 하자고. 그런 성격에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궁금했는데. 어머니가 오빠 낳으셨을 때 어떠셨대? 몇 킬로에 낳? 병원에서 나는 게 아니어서 몇 킬로 나는지 모르겠어. 그건 그렇겠다.
집에서 외할머니 집에서 나는 그게 원래는 이쪽에 서울에 있었다가 몸조리 하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정.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댁에 있었던 거래. 근데 음. 있다가 거기서 난 거래. 근데 여러 가지 또 이제 힘들고 뭐 안 좋고 힘든 이제 상황들이 겹쳐서 상황이 진짜 다 그렇게 만든다고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엄마는 같이 나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냥 이렇게 나를 계속 보시면서 그냥 미안하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릴 때였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진짜 나도 힘들었는데 와 진짜 나는 오늘 엄마 얘기 들으니까 아 엄마가 나보다 진짜 몇백 배는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 미안하기도 하고 나한테 아까 엄마가 이제 용서해달라고 용서할 게 뭐가 있냐. 근데 또 이제 엄마 마음이니까 그 생각 계속 미안하다 SBS